자, 안녕하세요. 드디어 여러분이 기대하던 행정법의 파괴자, 거의 뭐 타노스급이라고 하셔도 돼요. 자, 기존에 있던 교재들, 물론 좋은 교재도 많았지만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자, 시험장 가서 시험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정말 가이드라인의 가장 핵심이고 궁극의, 자, 이런 요약집을 제가 드디어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요약집 많이 있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는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짐밖에 되지 않아요. 자, 책장에 꽂아놓은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시험장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가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가이드가 되느냐, 이 차이점 여러분이 만드는 거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정말 이쁘게 잘 나왔죠? 자, 교재 활용 방법도 자, 이쁘고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교재 활용 방법 및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 핵심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출제되고 진짜 시험 출제됐을 때 이 교재에서 정말 나왔어요! 라는 것을 자,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강의를 계속 이제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신뢰, 그 다음에 이걸로 정리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알림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존에 있던 모든 책이나 이런 거를 파괴할 수 있는 타노스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건 행정법입니다. 그것도 총론이죠. 총론과 강론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고, 총론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건 9급 시험 문제에서, 자, 강론까지 있는 건 대부분 7급이라 또는 5급 이런 다른 조금 더 범위가 넓은 영역에서 시험 보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여러분 시험을 대부분 더 공통적으로 총론은 다 들어가니까 총론에 한해서 자, 일단 요약집을 좀 만들어 봤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10몇 년, 자, 거의 한 13년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노하우를 정말 여기다 정수를 갖다 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 요약집이라고 해서 물론 자, 요약만 해갖고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 날개라고 하죠. 그쪽에다가 체크를 할 수 있는 자기 학습 방법 또는 최근에 기출됐던 지문을 OX 형식으로 해갖고 넣어놓고, 물론 그게 OX만 맞추는 게 아니라 약간의 코멘트도 넣어놨어요. 자, 옳은 지문이 아니라 틀린 지문에 관해서는 왜 틀렸다라고 약간의 코멘트. 여러분 요약집이 아주 상세하면 그런 요약집이 아니에요. 자, 요약집은 역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자, 알 수 있는 어떠한 힌트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힌트를 여러분이 기본적인 학습을 통해서 아는 내용으로 결합을 시켜갖고 정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자, 알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약집은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자, 상냥하지는 않습니다. 상냥하지는 않지만 날카로워야 돼요. 정말 비수 같아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온다 정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교재에서는 각 분야별 정말 중요한 파트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또 판례도 아주 기출지문화 시켜가지고 요약 정리할 수 있도록 판례를 지문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막 상세하게 막 판례가 이랬다 저랬다, 자,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정말 객관식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만 정리해서 정갈하게, 그것도 객관식 지문에서도 핵심적인 영역만. 여러분이 있다 없다 만약에 뒤바꾼다면 그 있다 없다 또는 자, 공정력이다 불가정력이다 불가변력이다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 이런 칼날 같은 비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야별로 기출 최근에 어떤 곳에서 어디에서 기출이 자주 됐다라는 것을 기출 표시를 각 분야별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강약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교재들도 많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강약을 주면서 그런 파트에서 또 많은 OX가 쌓여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요약 정리하고 OX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필기를 해서 판서한 내용 중에 정말 좋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갖다 옆에다가 부연 설명까지 두었어요. 자, 그러다가 정말 조금 고득점을 하고 싶다. 나는 조금 더 남들보다 달리 변별력을 갖고 싶다. 라고 해서 좀 더 보기란을 만들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이 교재는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장식품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재를 정말 필요해서 구입을 하셨다, 또는 그렇다면 반드시 이 활용 강의를 통해서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알고 이 교재 활용법을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기본 내용은 알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요약집을 본다, 처음부터 아예 기본 내용도 없이 요약집으로 바로 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자, 아무래도 기본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베이스가 깔려 있는 분들, 자, 그런데 문제집을 풀었을 적에 어느 부분이 핵심이고 어느 부분이 핵심이 아닌지는 잘 아직 구별이 안 되시는 분들, 또 과거에 했으나 조금 더 미진한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교재가 되리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각설은 그만하고 바로 이 교재에 바로 들어가서 활용 방법 볼게요. 우리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건 다 아시겠지만 법을 배우는 거고, 법은 성문화된 기준으로서 자, 다른 수필, 소설과 달리 뭐가 강제력이 붙어 있다. 자, 그러면 강제력이 붙어 있으니까 법하고 똑같이 생긴 뭐가 나오면 이 녀석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이 뭐가 강제력이 붙어 있겠죠. 물론 성문화된 기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고, 다만 누구한테 쓸 건지라는 대상, 누구한테 쓸 건지라는 대상에 대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자, 전국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전 국민, 이건 사람의, 그래서 일반적이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쓴다 해서 추상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똑같이 생긴 요 형태가 나오면 얘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붙은 힘은 똑같겠죠. 다만 형식이 여기는 성문화된 기준으로서 법의 형식이 되지만 이거는 개별 국가 작용. 자, 개별 국가 작용인데 내용은, 구체적 내용은 똑같아요. 무단주차 4만 원 과태료, 무단주차 4만 원 과태료. 내용은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내용은 구체적, 내용은 동일하지만 적용 대상이 요게 대상이 전 국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딱 노량진 이런 식으로. 자, 분명히 법하고 개별적인 국가 적용은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면 뭐가 있다? 가진 힘은 있는데 똑같이 같은데, 자, 성문화된 기준과 달리 얘는 뭐다? 개별적인 국가 작용이고,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은 같아요. 무단주차 4만 원 과태료. 그러면서 대상이 일반 추상적인 반에 대상이 개별 구체적이다. 여러분은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까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도 공부하실 거고, 가장 큰 핵심,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상세화시키면, 자, 먼저 법 중에 법률을, 자, 법률은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중에 똑같이 생긴 내용을 같이 생긴 국가 작용. 자, 우리 대표적으로 행정행위라고 하죠. 자, 그런데 얘는 뭐예요? 그 중에 딱 특정된 내용, 적용 대상자가 특정이 되잖아요. 갑, 노량진 삼거리. 그렇게 해갖고 갑, 노량진 삼거리. 그래서 국민과 관계에서 갑이죠, 갑. 이런 식으로 노량진 삼거리에서 무단주차 하신 분. 이렇게 돼서 결국 이분에게 개별적인 행위가 나왔을 때 이분에게 나온 것은 법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이 구속력이 있다. 자,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 중에 반드시 법대로 움직여야 되는 국가 작용의 성질을 그대로 대입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물론 공부하고 나중에 잘 돼서 공무원이 되면 법률이 있다, 대전제. 알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 사건이 있다, 소전제. 사람은 죽는다, 대전제. 갑도 사람이다, 소전제. 그 사이에 국가가 그런 거죠. 갑이 사람이니까, 갑은 사람이니까 죽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자, 대전제, 소전제 그 사이에.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사이클을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갖고 행정법을 본다는 거죠. 아마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건 어느 정도 갖췄으리라고 생각납니다. 자, 이런 사이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에 따라 움직인다 해서 다스릴 짓다 써서 법치, 행정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구속력을 갖는 방법이죠. 구속력, 강제력. 국가 작용의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강제력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해라. 자, 이게 기본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을 적에 뭐 국가 작용, 행정 작용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굉장히 그러면서 행정부가 하기만 하면 이렇게 해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이 국가 작용 행위는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자,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법률이 그걸 먼저 마련돼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마련돼 있어야 된다 해서 아마 법률 유보라고 다 배우시고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위반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우리는 법률 우위라고 배웁니다. 옛날에는 법률만 썼는데 지금은 여기에 다양한 내용의 행정입법뿐만 아니라 전문입법이 보충을 통해서 이렇게 자 법률이 가졌던 자리를 조금씩 법률이 보충을 통해서 전문입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요거 법치행정의 구성요소로서 법률만이 법규성을 갖는다라는 말은 이제 점차 자리가 좁아지고 그 다음에 법률 유보는 갖춰야 되죠. 그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먼저 선을 그어야 위반하지 마세요. 선이 그어져 있어야 선을 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도 안 그어져 있는데 어떻게 선을 넘어요? 법률이 있어야 법을 위반하지 마세요. 그래서 1단계 사전에 그 다음 2단계 행정부는 법률 우위.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기본적으로 행정법이라는 사이클을 먼저 배우고 나서 물론 형식적 실질적 그런 건 그냥 베이스적인 얘기고요. 첫 번째 시험이 나온다면 법률유보. 자, 어디까지 법률을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지 국가 작용을 모두 다 법률로 미리 사전에 불가능에 가깝고 특히 국민과의 관계도 아닌데 이런 사이클이 아닌데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유보는 자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출제되는 게 이게 범위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어디까지 법률의 근거를 마련할지. 자, 그 다음에 마련됐으면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쓰는데 문제는 지금 국가작용 행위가 법률만 지키는 게 아니라 헌법도 지켜야 되고 전문의법도 지켜야 되고 일반 원칙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 법원이라는 이런 시험 파트, 이런 출제되는 파트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범위에 관한 문제에서 중요성설 해갖고 중요한 사항 근데 거기엔 의회유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판례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여부 연한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니까 국회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의회유보 원칙 그렇다 해서 모든 걸 다 법률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 어떻게? 세부적 기술적 사항은 전문의법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그래서 위임을 통해서 요거 법원 그러면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성문 법원 이런 식으로 하고 성문 법원 문자는 여러분 표현의 한계가 있어요. 문자로 모든 내 마음을 다 불가능하지.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올려야죠. 심해도 탐사해야죠. 국제적인 문제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문 법원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문 법원 문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자로는 돼 있지 않아도 법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여기에 예전에는 그런 거 나오죠. 판례법이 법인가요? 라고 했을 적에 영미법 국가에서는 판례법을 여전히 쓰지만 대륙법 국가나 또는 우리나라 포함한 대륙법 국가에서는 판례법은 법원이 아니다. 왜? 여러분 뉴스 보시죠. 어저께 뉴스 보니까 살인죄를 저질렀다. 15년 징역이다. 그러면 모든 살인죄가 다 15년인가요? 아니요. 그 사건만이에요. 따라서 판례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는 전국민, 전국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판례는 전국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딱 그 사건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를 법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게 다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나올 수도 없고요.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4지문씩 모두 곱하면 80지문이에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시험을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법치 행정의 가장 핵심은 먼저 만들어놔야 되고, 위반해서는 안 되는데 위반해서는 안 되는 기준이 뭔데? 라고 했을 적에 성문법으로서 헌법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법원인 법률, 그래서 이 법률을 보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충 법원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까지는 문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문법원으로서 판례, 법, 선례법, 이거는 판례 선례법은 법원으로 보지 않는 우리나라 이렇게. 하지만 이 판례 선례는 안 되지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은 이거는 될 수 있다. 왜? 여러분 간통죄, 나태죄, 뭐 간통하라는 건 아니죠. 나태죄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금은 없어요. 물론 낙태를 빌미로 살인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헌재에서 결정하면 누구나 다 쓰니까 조금 전에 뭐라 했어? 법은 누구나 다 적용돼야 되고 전 국민 누구나 다 전국 어디서나 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니까 법원. 자, 거기다가 일반 원칙. 총론 중에서도 총칙. 그래요. 만약에 1등 뽑아라. 일반 원칙. 그 다음에 2등 뽑아라. 법률보 범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 다음에 이런 법치행정의 예외로서 여러분 아마 행정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법치행정의 예외, 이것도 그랬더니 법치행정의 예외 그랬더니 헌법의 예외가 아니라 법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의 예외는 될 수 있었정정 헌법의 예외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치행정의 예외라고 외우기보다는 법률행정의 예외 이렇게 외우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예외로서 뭐 맨 처음에 배우는 게 통치행위 배우실 거야. 그 다음에 자 특별권력관계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재량, 그 다음에 이걸 판단여지하고 함께 배우신다고.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앞으로 다 한 번이라서 이상이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법치행정의 예외로서 통치행위, 특별권력관계, 재량을 보는데 지금 와서 현대 와서는 통치행위도 인정하지만 헌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 침해 이런 말 하거나, 또는 헌법의 법치행정을 자 형해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의미하게 만든다. 말만 하고 안 지킨다. 그런 걸 형해화.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사법심사 하죠. 또 특별권력관계. 과거에는 특별권력관계는 사법심사 대상, 법치행정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해서 침투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서 실질적 법치 행정국가에서는 통치행위뿐만 아니라 특별권력관계도 사법심사 대상으로 보지요. 대신 특별권력관계는 그들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법을 따로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제한을 할 수 있다. 뭐예요? 교도소 안에서는 행정법이에요. 일반 사회는 교도소 안에서 쓰는 법을 쓸 일이 없어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죠. 재량. 과거에는 재량, 사법 통제를 벗어나서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 원칙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재량도 일반 원칙상 한계를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듯 여러분 입장에서 행정법을 다 통틀어서 법치행정의 예외 이렇게 외우지 말고 법률치행정의 예외로서 세 가지가 있지만 지금 와서는 대부분 다 사법통제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왔지만 조금 그래도 한계가 있죠. 일탈남용 심사만 하고 헌법을 건드렸을 때만 심사하고 그들 내부에서 법률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뭐다? 예외는 아니고 한계가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예전에는 종전에는 예외로 봤지만 지금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겠죠? 현재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특별권력관계 지금은 사법심사하는데 방법은 별도의 법을 만들어라. 법률의 근거를 두는 건 똑같지만 자, 통치행위
자, 여전히 인정합니다. 필요합니다. 라고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 침해나 법치 행정을 형해한다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재량, 시대가 바뀌어서 사법심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법심사 방식이 아닌 일탈 남용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 방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법치 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이클을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일반 원칙, 요즘에 핫하죠. 일반 원칙 핫합니다. 자, 일단은 일반 원칙을 쓴다는 것 자체가 법률 자체. 자, 법률 자체가 완비돼 있다? 아이, 그러면 완비돼 있으면 어떡하면 돼요? 완비된 대로, 알겠죠? 완비된 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민혁명 이후에 국가 작용의 법률을 만들어 놓고 국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얼마 안 됐어. 1789년 아무리 길게 잡아도 지금까지 2022년 길게 잡아 250년. 선생님 긴데요? 아니요. 사법 세계에서 민법이라는 법은 8조법. 남의 물건 훔치면 또는 거래를 하면 거래하면서 불법행위, 범죄행위. 그런 사법 세계 법은요. 벌써 5천년, 만년. 함무라비 법전. 사법관계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막 진짜 오랜 기간 노하우와 오랜 기간 그래서 사람이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할 일을 다 발견. 법률로 만듦. 하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나로 올리는 거 해본 적이 몇 번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작용에 관한 법이 아직은 미진합니다. 불충분하다라는 성격. 그런 불충분한 법률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이거라도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법률이 불충분하다 뭐예요? 행정부가 뭘 할지 정확하게 써 있지 않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법률에 행정부 국가가 이거야 라고 써놨으면 당연히 그거 이외엔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라는 기속 영역에서는 일반 원칙을 원칙적으로 쓰지 않고 간접적으로만 씁니다. 이게 기본적인 물론 간접적으로는 쓰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쓰지 않으니까요. 여기는 재량령에서는 법률이 애매하게 행정청이 출동을 해서 가스총을 쏠지 테이저건을 쏠지 권총을 쏠지 솔직히 말해서 법률에 명확하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출동한 담당 관할 지역의 그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행정청 국가기관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해야 될지는 명확하게 법률을 알 수 없으니까 이걸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시죠? 비, 형, 신, 성실 의무, 권리남용, 금지,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신의 성실 원칙에는 실권의 원리가 살짝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등 원칙에서 도출된 거. 여러분 도출된 거는 도출됐다는 표현을 왜 쓸까요? 명시적으로는 안 써 있어요. 명시적으로는 안 써 있지만 여기서 도출됐으니까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예요? 자,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써 있는 건 비, 평, 신, 실권, 성실, 의무, 권리남용, 부당결부 금지원칙은 써 있지만 도출됐다. 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인정하겠다. 자기구속원칙. 최근에 군무원 7급 시험 문제에서 22년 군무원 7급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런 말을 써주면 좋은데 행정기본법상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만 썼어요. 행정기본법상 했으니까 명문의 규정상 이런 뜻이에요. 명문의 규정상 그랬을 때 예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명시적 써놨거든요. 이것도 실권이라는 것도 색깔을 바꾸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실권, 실효. 얘네들은 명시적으로 써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명시적으로 써 있지는 않지만 인정.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가 이게 뭐야? 국가 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애매하다고 그랬잖아. 국가 작용 기준으로서 법률이 명확하게 써 있지 않다. 명확하게 안 써 있다. 그래서 쓰는 일반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쓰는 일반 원칙이다.
일반 원칙이다 이렇게 썼으니까 그러면 이걸 포함해서 일반 원칙을 썼을 때 국가적용의 가장 오래된 적용은 침입적 작용, 그 다음에 수익적 작용, 그 다음에 복효적 작용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우 신뢰보호 원칙은요. 신뢰보호 원칙. 얘는 뭐야? 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보이지 않다가 여기는 없었어. 근데 실질적 법치주의에 와서 드디어 발견하게 된 일반 원칙. 그러면 다 각자 영역이 있었네. 침입적 영역에서 침입적 국가작용에서 수익적 국가작용에서 실질적 법치행정에서 발견된 그다음에 복효적 국가작용에서 아니 얘는요. 그럼 얘는요. 얘는 왜? 자 성실 의무하고 권리 남용이라고 써 있어요. 성실 의무하고 권리 남용은 금지다 이렇게 써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얘는요. 아니 계약을 맺었으면 성실하게 이행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세금이 나왔으면 성실하게 납부해야 돼? 말아야 돼? 맞죠? 그러면 성실 의무 또 권리를 남용하지 마세요. 쉽게 갑질하지 마세요. 아니 계약을 맺어도 갑질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금 국가작용을 해도 갑질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 법 저 법 어느 세계나 다 쓰는 거예요. 국가 영역에서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해서 국가 영역에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여기 쓰면 잘못된 아니에요. 국가 영역에서도 써도 사법 영역에서도 써도 관계없기 때문에 드디어 자리 잡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대상이 뭐든 성실하게 이행하세요. 행사하세요. 이행, 행사 이거에 관한 원칙이지 대상, 목적 이런 걸 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침입적 영역에서 시작해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됐다. 그러니까 일반 원칙. 수익적 영역에서 시작해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됐다. 일반 원칙. 자 얘는 복효적 행정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 그래서 어디 부관하고 복수의 운전면허 이거잖아. 사건이 여기. 자, 이 중에서 가장 핵심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요즘에 신뢰보호 원칙에서 공적인 견해 표명. 정말 이거는 판례 정말 많이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많이 암기하셔야지. 핵심이잖아, 핵심.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보면 그런 내용을 제가 담아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재 이렇게 해갖고 중요 부분 핵심 그래갖고 막 여기다 별표 해갖고 2개, 3개 가장 핵심 얘는 3개, 얘는 3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재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자기구속 원칙 전통적으로 한 2개 정도 중요합니다. 자 평등 원칙의 핵심 단어 적법한 선례. 비례 원칙의 핵심 단어 자 뭐예요? 균형 있는 수단. 알겠죠? 효과 있으면서도 균형 있는 최소수단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선행행위와 후행결정의 충돌 현상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거죠. 국민의 그 다음에 성실 의무와 권리남용은 이행, 행사를 잘해라. 부당결부 금전치 부관해서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할 때 함께 갈래 아니면 단독으로 할래 이런 것들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 반드시 비례 원칙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원칙은 다 중요하긴 한데 요즘 들어서 각광받는 건 신뢰보호 원칙의 공적인 견해 표명 그 다음에 자 자기구속 원칙의 적법한 선례에 따른 재량준칙 영역에서의 행정규칙을 법규성으로 전환시켜주는 기능 복수의 운전면허는 요즘엔 뜸하지만 그래도 항상 중요한 파트예요. 자, 이런 것들을 교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놨으니까 가령 자 19페이지에 보면 법률 우위와 법률 유보의 관계를 제가 그렇게 하고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20페이지에 보면 법률유보 원칙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법률유보에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 그래서 짐익적, 수익적, 그 다음에 전부 중요사항 유보설, 통설 판례. 그러면서 이제 통설 판례를 조금 좀 본질적 이론에 따라서 본질성 이론에 따라서 의회유보 원칙에 따라서 판례 내용을 좀 정해 놓은 게 2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쉽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22페이지에는 통칭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치 행정의 이해로서 첫 번째 통칭이 특별권력관계, 재량, 판단여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고요. 통칭에는 솔직히 나온다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딱 정해져 있고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통째가 그다음 많지 않습니다. 쌓인 판례가 많지 않으니까 몇 번만 딱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행정법의 법원 해갖고 25페이지에 자, 성문법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성문법원 뭐 이렇게 이게 뭐냐 저게 뭐냐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충돌했을 때 상위법원칙 동의적일 때 신법 특별법원칙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요 충돌하는 판례로 많이 나왔었죠. 뭐 조약과의 관계라든지 조약이 법률 아니면 법규명령 그러면서 조례하고 충돌했을 땐 조례가 효력이 없다 이런 사건들 기억하셔야죠. 자, 그러고 나서 불문법원으로서 과거에는 뭐 판례법 얘기도 2015년에 국가직에서 나오고 그 이후에는 거의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 28페이지 이후에는 일반 원칙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별 2개라고 했던 자 29페이지에는 평등 원칙에서 도출되는 자기구속 원칙. 자 평등 원칙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자기구속 원칙은 명문의 규정은 두진 않았어요. 평등 원칙에서 도출된 이런 말들. 그래서 자기구속 원칙의 요건으로서 재량 준칙에서의 뭐가 있어야 된다? 적법한 선례. 적법한 선례를 기준으로 위반이다, 위반이 아니다 판단한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평등 원칙 판례는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뢰 원칙의 공적인 견해편에 여기에 판례가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판례가 많지 않아요. 여기도 판례가 있긴 하는데 한번 이해하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판례죠. 심하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판례를 좀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33페이지에 신뢰 원칙에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매년 확실하게 한 문제씩 나오겠다는 거. 특히 공적인 견해편의 판례는 정말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공적인 견해표명. 그래서 34페이지 보면 공적인 견해표명 적극, 소극, 자기, 부자기, 적법, 위법 가리지 않고 알겠죠? 그런 것들 다 정리해놓고 밑에 판례 박스까지 해갖고 자 견해표명인 거, 견해표명 아닌 거 해서 정상적이고 긍정적이다 그러면 파란색 글씨를 썼고 자 위반됐다 또는 반대된다 그러면 빨간색 글씨로 서로 대비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놓고 그 옆에 보면 구체적으로 최근에 나온 지문들을 정리 쫙 하면서 자, X라는 틀린 지문은 약간의 설명을 가미해 놓은 거예요. 정말 막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하나 요건마다 굉장히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자, 한 문제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신뢰 원칙은 정말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7페이지에는 부당결부 금지원칙. 자, 얘는 요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원인, 결과, 목적, 수단 간의 관계에 실질적 관련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하고 그 다음에 판례가 부관하고 자 복수의 운전면허하고 관련된 판례가 조금 있긴 한데 얘도 판례가 그닥 많지는 않아요. 몇 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자 핵심은 예. 더블하는 건 요인데 그것까지는 아니라도 두 개는 반드시. 자 이게 전부 다 무슨 사단이 난 거야? 법률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쓴 거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행정에서는 법으로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법률이겠네요. 자 법률은 어디서 만드는 거야? 입법부. 그래서 입법부에서 만든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언제 법률이 만들어져서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요거죠. 그래서 법률의 효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최근에 행정기본법 자, 일반법으로서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법률의 효력 파트에 관해서 조금 몇 조문을 언급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법령의 효력 발생일에 관해서 원래 없었을 때는 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서 일반화 시켰는데 지금은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반드시 보셔야 돼요. 2023년부터는 행정기본법이 아주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올해도 그랬지만 2023년 3월부로 행정기본법이 풀로 전부 다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자주 보셔야 돼요. 올해도 나오긴 했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했냐면 법령이 효력 발생일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이건 8월 30일부터야. 그러면 8월 30일부터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고요. 아무런 말이 없고요. 그러면 20일 지나서 효력 발생한다. 30일 지나서 효력 발생한다 했을 때 20일 카운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명확하게 어느 날부터 효력 발생하는지 국가 자격이 기준이 되는지 알아야 명확하게 국민과의 관계를 맺는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써놓지 않고 20일, 30일 카운팅할 때 과거에는 민법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말고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기본법에 명확하게 써놨어요.
자, 법령이 자, 기간으로 그러니까 기간 단위로 효력일에 관한 이걸 써놨을 때 날짜가 아니라 그랬을 때는 초일은 여전히 산입하지 마세요. 하지만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날로 종료되고 그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안 하시면 안 돼요. 꼭 보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이라고 효력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할 때 자, 법률을 적용할 때 소급 입법을 하지 마세요. 요거 아주 핵심이죠.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여러분 소급 입법 문제의 키워드는 뭐냐면 아까 문제 해결의 키워드 뭐냐면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아, 이거 소급 입법이 돼. 소급 입법이 안 돼.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이 당의 현상이 진정이냐 부진정이냐 이거부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진정 소급 입법이다 라고 하면 원칙 금지 예외 적용. 예불경심 아시죠? 그 다음에 부진정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소급입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입법을 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시법. 다만 정당한 사유가 정당한 신뢰가 있으면 비교계량 해줘야지. 또 정당한 신뢰 무조건 그건 아니에요. 비교계량을 통해서 사인의 이익이 더 크다면 이 사람은 이 법, 신법을 적용하는데 예외를 둬야 된다. 경과 규정을 둬야 된다.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39페이지의 소급입법의 종류 이거 거기에 따른 법률 굉장히 이게 많으면 모르겠는데 딱 부진정 소급입법이 대부분의 법이 판례가 많고요. 진정 소급입법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5.18 특별법, 일제강점하의 반민족 행위자 또 여러분 행정법에서 나온다면 얼굴 흉터, 남녀 차별을 둔 사건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런 경우 빼놓고는 진정소비법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부진정소비법에 가능한 경우예요. 또는 비교규량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되는 그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자, 변리사 시험 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가 갑자기 시험 전 2달 남겨놓고 상대평가로 바뀌었을 때 그건 과거에 시험 준비를 지금 현재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신뢰가 있으니까 고려해 줬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더라. 요 판례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오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행정법의 효력 파트에서 그렇게 나올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가 행정법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행정법 총론에서도 통칭, 총칙 파트죠. 아직 통칭, 이게 다 나온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행정 법인데 이게 무슨 행정이든 관계없어요. 교육, 근로, 그다음에 경제, 환경, 행정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가면 갈수록 행정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럼 이게 먼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을 뭐라 하냐면 법률의 홍수 시대다. 법률이 엄청 많아져야 되는데 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보충 입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건 기본 사이클이고 기본 머릿속에 가져야 될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행정입법을 배우는데, 자, 요런 것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렇게 할 적에,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법대로 해야 돼요. 라는 건 동일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법치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법치 행정을 하면 누구? 국민과의 관계에서. 뭐라 온다? 권리와 의무의 변경을 일으키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권리 의무의 변경을 일으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다른 말로 권리가 늘면 고마운 거, 권리가 줄면 기분 나쁜 거, 다른 말로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고 그래서 공통점은 뭐다? 효과가 발생하네. 그러면 권리 의무의 변경 법률 관계를 다른 말로 뭐한다? 효과 발생.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 같은 말인 거 아시죠? 그래서 두 번째, 법치 행정을 배우고 나서 뭘 배운다? 법률 관계를. 이렇게 배우는 거지. 그래서 법률 관계란 권리의 변동을
법률관계란 효과를, 법률관계란 국민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법을 써야 된다. 이게 행정법의 큰 흐름이잖아. 그러면서 법률관계 이제 쭉 여기 이제 항을 탁 건들면 클릭을 하면 내용이 쭉 풀어지는 거지. 개념, 종류. 개념 했으니까 종류 봐야지. 공법관계, 사법관계, 권력관계, 국고관계, 권력관계에서 도출되는 비권력관계, 그다음에 사법관계에서 도출되는 행정사법관계.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당사자. 여기서 주체다, 청이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 이걸 나중에 왜 주체는 나중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손실보상, 그다음에 쟁송에서 어떤 거요? 당사자 소송만. 당사자 소송. 어차피 행정심판은 없으니까, 당사자 심판은 없으니까 당사자 소송에서 주체를 상대로. 자, 행정청은요. 이거 항고쟁송. 그래서 취소, 무효, 부작위 또는 취소, 무효, 음행, 심판 같은 항고쟁송을 할 때는 청을 상대로. 그래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당사자에서 청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 표시. 그 다음에 주체는 책임지는 거. 그러면서 비교하는 게 청하고 비교되는 게 뭐였다? 아, 여기 공무수사 사인도 들어가고 막 공법상 4단법인, 재단법인 다 들어가는데 누구? 자, 시험에 나올 거 뭐 별표 하나 정도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라 공의무 부담 사인 또는 대행인 또는 보조자. 요즘에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대행인으로서 최근에 올해 22년도에 나온 건 쓰레기 수거업을 하시는 분들 대행인 또는 철거 용역업체, 그다음에 견인업체 이거 대행인으로 요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구별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별표 하나 정도. 그래서 종류 당사자. 그다음에 내용. 내용이 뭐야? 권리의 변동이잖아. 그래서 공법상 권리, 공권. 그다음에 공의무. 여러분 공의무 나오면 당연히 뭐만 별표 하나 정도 승계. 의무 승계. 이거 문제 되잖아. 대인적 승계 안 된다. 대물적 승계 된다. 혼합적. 오,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혼합적인 게 뭐야? 폐기물 처리요. 혼합적이잖아. 자, 이건 승인을 받아야 된다. 개인 택시 혼합적이잖아. 승인을 받으면 승계된다. 대인적 승계 안 된다. 대물적 석유, 학원. 그다음에 자, 이런 것들 형질 변경. 아이, 그런 거 공중위생업 대물적 성격을 가졌다 승계된다. 뭐가 승계돼? 사유도 승계되고 그다음에 효과도 승계되고 이런 것도 보셔야죠. 공권은 이거 나중에 뭐가 연결돼요? 법률상 이익. 요즘에 반사적 이익과 법률상 이익 구별하는 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물론 공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는 원고적격을 갖는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실보상도 가능하다. 하지만 뭐 법률상 이익이 안 되는 반사적 이익, 우연히 또는 자, 법률이 부여한 기회. 여러분 기회라고 표현하지만요.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가능성. 기회. 가능성. 가능성만 갖고 기회만 가지고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왜? 나 대박 날 수 있었는데 난 그럴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못 잡았잖아. 가정법 아니야? 그럼 그거는 뭐야? 현실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할 수 있는 이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잖아. 요즘에 가능성으로 표현한다니까. 가능성만 가지고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연한 기회만 가지고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차 얻을 수 있는 기회라든지 가능성,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솔직히 그건 개념이고 나머지는 뭐야? 암기하셔야지. 일반 담배 소매 인간의 거리 제한. 그러면 자, 법률상 이익이 있다. 운송 사업, 노선 버스 법률상 이익이 있는데 다만 장의자동차 운송 사업 법률상 이익이 없다. 자, 일반 담배 소매인이 아니라 군내 소매인 간의 관계 법률상 이익이 없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갖고 나오기도 하지만 나중에 뭐 한다? 원고적격이 된다. 자, 손해배상에도 뭐라고 그래요? 당해 직무에 오로지 공익만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국민과의 관계가 아니라면 또 공익만 있고 사익은 없으면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인과관계 없으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요구하고 관련된 거야.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별 3개짜리 제3자 사인의 공권에서
요즘에 제3자까지 사인의 공권이 인정되는데 이거 판례 아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암기 좀 하셔야 돼. 요거는 이제 한 별표 3개 정도 경원자 관계, 경업자 관계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일반 담배 소매이라든지 노선버스 운송사업 같은 거리 제한이 붙은 거. 자, 요즘에 가공업, 제조업 이런 거는 거리 제한이 없어요. 양곡 가공업, 축산 가공업, 석탄 가공업 거리 제한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찾으셔갖고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게 행정법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법, 사법, 이원책이다. 가장 또 마무리 핵심. 공법 관계다, 사법 관계다 내용까지 다 정리했어. 또 거기다 특별 권력 관계 마지막으로 하죠. 특별 권력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한 5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자주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개념상은 알아두셔야죠. 자, 그렇지만 특별 권력 관계는 뭐 공무원, 그다음에 교도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이러한 법률 관계,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관계가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가 나눠져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구별은 중요합니다. 공법의 행정법, 사법의 민법, 공법의 행정절차법, 사법의 민사집행법. 자, 공법의 행정소송, 사법의 민사소송, 형사소송. 두 개를 엄격히 나누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무슨 사건이야? 이렇게 된 거야. 지금에서 돈 나갔대. 그것만 묻는 게 아니라 돈을 나갔는데 왜 나갔는지 묻는다니까. 세금이야? 그러면 공법. 야, 밥 사 먹었어? 그러면 사법.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렇게 하고 공사법 나누는 건데 결국 뭐야? 나누는 기준을 낸다든지 뭐 그렇게. 예전에는 어쩌다 한지문지 보였어요. 공사법을 나누는 기준 하나로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래서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공사법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 기준은 없어요. 종국적 기준은 없어요. 다만 뭐라고 한다? 종합적으로 쓰되 판례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공법관계, 사법관계 판단을 해줬다 쳐. 문제는 공법관계일지라도 법이 홍수시대에 법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안 돼? 사법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뭐 적용한다 해도 성질상 자, 쉽게 얘기해서 공법에 사법을 적용해도 공법이 사법관계로 변경되지 않는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성질상 준용이 가능한 거. 사법에서도 하루는 24시간, 공법에도 하루는 24시간. 똑같잖아. 갖다 써야지. 그런 것들, 그런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 엄청 많이 해주셔야지. 44페이지에 제가 그래서 학설 넣어놓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보니까 사례를 추계하고 판례를 정리해서 넣어놨단 말이야. 이거는 사법관계, 이건 공법관계. 근데 자, 한 번 더 정리해갖고 내가 판서에 쓴 내용을 쫙 합의, 협의, 계약, 공공계약, 공공이체계약 같은 말이에요. 사법관계. 손해배상, 손실보상, 부당이득, 원칙적으로 사법관계. 하지만 자, 손실보상 중에 하천법, 공유수면 매리법 또는 공익사업법에 근거해서 나온 손실보상 보상금은 공법관계. 당사자로서 부당이득 하나밖에 없어. 여기가 자, 부가가치세, 부당이득 환급, 공법관계. 당사자로서 계약 중에 공포상 계약, 지립합창단, 무용단. 그다음에 공중보건이 전문계약직, 공법상 당사자 소송.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 일반재산과 달리 행정재산은 행정목적, 공법관계. 그 행정목적 재산이 공용 폐지가 되면 사법관계로 넘어가는 일반재산. 일반재산이 전환이 되면 공법관계로 넘어가는 행정재산으로 넘어가죠. 요것 좀 정리 좀 잘하셔라고 제가 별도로 따로 또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좀 고맙게 그러니까 잘 써주시길 바랄게요. 좀 너무 곡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옆에 얼마나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지 진짜 기출 그 다음에 OX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당사자다 해가지고 주체 행정청인데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행정상 법률관계에서의 내용, 공권이다. 이런 것들. 최근에는 뭐 무하자 재량행사청권, 행정기입청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법상 이익이 있다, 원고적격이 있다. 그러면서 제3자의 관계에서 그러면서 제3자가 법상 이익이 있는 경우 경업자, 경원자, 인인관계 이런 것들 50페이지에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정리 좀 하시고 판례 좀 암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리하게 했고 더 알아보기 같은 게 바로 그거예요. 조금 고득점을 위해서 좀 어려운 이론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런 것들은 유용하게 좀 쓰시길 바랄게요. 자, 특별권력관계는 어쩌다 한 번씩 걸려서 나오는 문제고 나온다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대부분 여기는 잘 정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행정상
행정법상 총론 중에서도 통칙, 총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뭘 해야 돼요? 법률 관계를 배웠으니까 이제 형성해야겠죠. 그러면서 법률 관계 형성, 알겠죠? 이걸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법률 관계 형성, 법치행정, 법률 관계 형성, 그러면서 용태라는 말하고 사건이라는 걸로, 사건은 당사자 의사표시와 무관하게 번쩍번쩍 어떤 거예요? 여러분 18살이 되면 내가 신청한 적도 없고 국가가 뭘 해준 적도 없는데 선거권 생기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건 나의 의지와 행정적인 의지와 관계없이 사망, 출생 이런 것들이 사건. 그래서 사건 그러면 뭐 있어? 시효, 주소, 사무관리, 부당이득 이렇게. 특히 시효 어렵죠. 나오면 어려워요. 자, 부당이득은 판례 정도, 판례 정도 암기 좀.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 부가가치세, 공법관계. 부당이득 돈의 문제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소멸시효 5년. 하지만 산업재해 보상금은 3년. 이런 것들. 이거 시효 중요하죠. 그다음에 용태, 외부적 용태. 왜? 마음속에 생각만 꿍 하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외부에 표시를 하는 순간 너가 그랬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용태. 그래서 용태는 구체적으로 국가, 그 다음에 사인. 알겠죠? 사인이 하는 건 신청, 신고, 여러 법률적 행정행위 맞죠? 거기에 붙은 부관. 이런 걸 하기 전에 뭐고? 행정입법도 여기 국가라기보다는 행정부 이렇게. 그러면서 행정입법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행정입부관 이렇게 나가는 거지. 전반적인 뭐 이렇게 시스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 진짜 요거 사인의 신고, 수리무 있는 신고, 수리무 없는 신고, 요즘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온 건 지위승계 신고. 아주 중요합니다. 지위승계 신고, 수리가 떨어지면 종전업자 사라지고 신규업자, 새로운 업자 양수인에게 나가는 꼴 두 가지 효과 복효죠. 그러니까 또 복효적이니까 또 소송할 수 있는 사람 제3자 나오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 뜨는 영역. 행정입법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입부관. 그러면서 행정입부관 배우고 나서 효력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그 밖에 이렇게 배우면 여러분 행정 용태까지 다 배우는 거야. 그래서 행정의 효력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위까지 배우고 나면 그 밖에까지 배우면 이제 그때 가서 개별법령, 행정절차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령 문제. 그럼 전반적으로 큰 파트가 통칙,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작용, 알겠죠? 이제 형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별법령, 그 다음에 네 번째 의무의 확보수단, 다섯 번째가 구제인데 구제를 크게 두 개로 쪼개서 돈 받는 손해배상, 손실보상, 쟁송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모두 이 교재의 큰 그림은 6파트로 나눠져 있지만 구제로 하나로 묶으면 5파트예요. 자, 그런 파트 영역별로 중요한 파트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오셨으니까 잠깐 심호흡을 다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